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는 400명 초반에 머무르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재개되고 주말 이동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병원에 격리된 상태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만약에 잠복기라고 하면 향후에 양성으로 이제 전환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여성 수용자들이 쓰는 건물이 한 개동밖에 없기 때문에 예. 별도의 건물에서 자가격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뭐 박 전 대통령 경우에는 독거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한 개라고 하더라도 이제 독거실이다 보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자가격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특혜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음성이더라도 향후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혹시나 다른 독거실을 쓰시기는 하시지만 네. 일단 혹시나 다른 수용시설로 전파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일단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예우 부분도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고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일단은 계시던 독거실에서 자가격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입원 조치를 시키는 게 더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뭐 다른 거는 차치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혜 논란까지 또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잠복기 우려로 자가격리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서울구치소에서 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구치소는 외부 접촉이 철저히 차단돼 있는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예. 유일한 루트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례인데 한 가지는 신규 수감자가 잠복기 상태에서 입소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많은 사례들이 구치소 관계자들이 감염 상태에서 수감자하고 접촉을 해서 전파를 시키는 사례가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일단 이와 같이 외부에서 유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치소 자체가 이른바 3밀, 즉 밀집 밀폐된 환경이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매우 용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치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부 유입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재 3차 유행이 감소세는 있지만 아직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른바 숨은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이 외부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양상을 계속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은 뭐 구치소뿐만 아니라 비단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외부 유입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치소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등의 외부와의 접촉 차단에 좀 주력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부터 카페나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의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혹시 방역에 허점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차 유행이 감소세는 있지만 아직도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전국적으로 400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규모면 아직은 2단계를 조금 넘어서 2.5단계 수준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일정 기간 후에는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예.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간 개인 간 전파 위주로 발생을 하던 어떤 전파 패턴이 방역 조치가 완화된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다중이용 시설 운영자께서는 각별히 방역 조치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뭐 그렇다라고 해도 일부에서 또 일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방역 당국의 어떤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향후 일정 기간 후에는 다중이용 시설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신 질문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추가 확보한 노바백스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서 안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조합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진행된 지도 좀 오래된 편이고요. 예. 일부 백신들 중에는 상용화돼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볼 때는 안전성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으로 쓰이고 있는 mRNA 백신이나 아니면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효능을 높이고자 사용되는 백신 보조제가 있습니다. 아주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백신 보조제가 아니라 자사가 보유한 신규한 아주번트이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노바백스 백신의 그 임상 1, 2상 결과에 따르면 이 아주번트를 사용했을 때 약간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걸로는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근데 타 제약사의 백신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만 보면 아직까지는 안전성은 타 백신 대비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임상 3상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에 도입 예정인 백신들 가운데 아직 식약처에서 승인한 백신은 없는 상황인데요. 백신 심사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부 계획대로 다음 달에 백신 접종이 가능할까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난 1월 4일 날 품목 허가 신청이 접수가 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심사 과정을 단축해서 한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품목 허가 신청 이전에 이미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하기 위해서 비임상과 품질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영국에서 또 승인된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종합적으로 참조하고 고려해서 목표 기간 내에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국가 출하 승인 절차도 남아 있는데 20일 이내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심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2월 말에는 허가미 국가 출하 승인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에도 최근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 5만 명분이 예. 초도 물량 2월 초에 공급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화이자 백신은 아직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서를 접수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가 되면 심사 과정을 일정 기간 동안 거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초에 국내로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허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는 접종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온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